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소형 아파트 100채를 목표로 하라. 많이 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100%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을 가지고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6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함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 박정수 씨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아파트 260채를 이제 모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300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컨설팅의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분의 이제 그런 투자 성공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박정수 씨의 삶을 인터뷰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100채를 목표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아파트 100채를 모으란 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아파트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어떻게 100채를 만들라는 거냐고 화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맞다. 나 역시 처음 투자할 때는 10채만 모아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반인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100채를 목표로 하라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미친 사람의 이야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지방이나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10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매월 60만원씩 모으면 2년마다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한 소형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만기 2년마다 전세가가 1000만원 이상 상승한다. 이 상승분으로 새로운 소형 아파트를 또 살 수 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전세입자의 돈으로 말이다. 2년마다 당신이 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당신이 이미 구입한 소형 아파트는 또 다른 소형 아파트를 저절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15년 안에 소형 아파트 100채를 구입할 수 있다. 미친 듯이 아파트를 사 모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사실을 알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사는 속도보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분으로 저절로 구입하게 되는 소형 아파트 구입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소형 아파트 100채를 목표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분 이제 처음 이제 인터뷰를 그 잡지에서 봤는데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집을 이제 100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 한 채 갖기도 굉장히 어렵고 세 채, 네 채만 가져도 집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100채를 가질 생각을 한다? 이 생각 자체가 이제 아무나는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처음 저도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을 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좀 충격받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100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100채를 모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이 좀 되게 저한테 참신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이제 이분은 이제 100채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로 했고 근데 100채를 가졌고 또 재밌는 게 이분 인터뷰 보면은 100채를 딱 가지는데 그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반반 주잖아요.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50채를 이제 다시 그 부인한테 줍니다. 이혼 위자 명목으로. 근데 2년 만에 다시 또 100채를 모읍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2년에 한 채 사기도 힘든데 2년 만에 그 100채를 다시 50채를 떼주고 50채를 다시 또 샀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찌되었든 소형 아파트 100채를 목표로 해라.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부자로 가는 첫 걸음이죠. 첫 걸음.
맞다, 나 역시 처음 투자할 때는 열채만 모아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일반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열채만 가져도 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채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겠어요. 얼마나 백채까지 가져야 돼? 백채를 뭐하러 가지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아, 난 백채를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은 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략이 갭투자죠. 갭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매매가 1억 원짜리가 있는데 전세가가 8,500만 원이면은 내 돈 1,500만 원을 들여서 그 아파트를 삽니다. 그 2년 뒤에 이게 아파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 있다는 거죠. 전세가가. 매매가 말고 전세가가. 그러면은 전세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매매가든 전세가도 오르면은 그거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른 전세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새롭게 전세를 주면은 나한테 이제 2천만 원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세가가 오른 만큼 그 2천만 원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 또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채가 됐죠. 그럼 두 채가 이제 2년 뒤에 또 다시 이제 오르면은 두 채분에서 나온 전세가 상승분으로 이제 두 채 살 수 있겠죠. 두 채가 다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사서 모으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혹은 물가 상승이라는 걸 보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 이 책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8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5%가 되는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2년 뒤에 이제 전세가가 올라서 새로운 내 자본의 회수와 새로운 투자금이 생기면서 그 새롭게 생긴 투자금으로 다시 또 아파트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전략.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투자입니다. 아파트 투자죠. 많이 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학벌이 별로 좋지 않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뚝심이 대단한 사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여 정광석화처럼 미친 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생각만 하고 지식만 쌓으면 뭐 하겠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뭐 요즘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부만 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공부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 학벌이 대단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뭐 공부를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걸 실천하는 사람, 미친 듯이 그것도 이분은 진짜 미친 듯이 했죠. 100채를 모았으니까. 지금 300채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300채 넘죠. 300채가 넘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생각하고 지식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 안의 거인은 무엇인가? 젊을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좋은 자격증을 따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만 하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직장, 좋은 기업, 좋은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바보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데 학벌이나 자격증은 하나도 필요 없다. 대신 소형 아파트를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사는 일에 완전히 미쳐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하는 거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연봉이 높은 좋은 대기업, 혹은 뭐 전문직,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뭐 더 빨리 부자가 되고, 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오히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런 뭐, 재테크,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업, 좋은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바보다. 바보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 지금도 사실 뭐 부족함이 없는데 연봉이 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나오는데 굳이 이런 재테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재테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이제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돈을 좀 풍요로움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재테크를 많이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직장, 좋은 기업 가진 사람은 거기에 더 얽매여서 회사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자신의 잡을 이제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투자를 공부해서 투자를 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학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부자가 되는데 학벌이나 자격증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그 자격증 대비 문제집 같은 거 사서 공부하고 그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식도 쌓이고 하겠지만 뭐 부동산 공부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주식 공부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뭐 공부했던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의 말씀을 이제 뭐 투자도 공부하고 해서 실천해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사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소형 아파트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소형 아파트를 사서 모아라, 백채를 모아라. 그러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하는 거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귀를 닫아라. 당신이 진정 거대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라.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군이 아니다. 적군이다. 주변에 진정한 부자가 얼마나 있는가. 당신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부자가 얼마나 있냐는 말이다.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한 달의 월급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아닌가? 큰 사업가가 아니라 월급쟁이들 아닌가? 경제나 주변 상황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 않은가? 생각도 많고 이론에도 밝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당신 친구들이 진심으로 당신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도전하지 말라고 한다. 함부로 도전하면 수중에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린다고 협박한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저 현금을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한다. 이럴 때 소형 아파트를 사면 바보라고 비웃는다. 자기가 자본주의의 바보인 줄은 모르고 말이다. 당신의 친구들이 정말 당신의 아군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거대한 부자가 되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직원과 비서를 두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자기들과 거기서 거기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진짜 부자가 없다는 거죠. 진짜 부자가 없다면은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은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됐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똑같이 월급쟁인데 뭐 책이나 이제 뭐 인터넷에 이런 걸 이런 어줍지 않은 걸 봐서 마치 아는 양 이제 막 얘기해주고 조언해주는데 그렇게 조언해주는 게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과 좀 비슷하게 살길 원하지 뛰어나게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진심으로 당신이 이제 부자가 되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의 말들을 신뢰할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 맞다면은 그 사람 본인이 벌써 부자가 됐어야 된다. 근데 주변에 과연 부자가 얼마나 있냐? 대부분 부자가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하겠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왜 해? 뭐 그런 거 재미없다는데? 그런 거 별로라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위기론을 항상 얘기하죠.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경기가 꺼진다더라. 뭐 세계 경제가 이제 뭐 어려워진다더라. 뭐 미국이 뭐 어렵다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뭐 수출이 안 된다더라. 뭐 이러면서 전세가가 떨어진다더라.
뭐 부동산이 이제 오를 때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 위기 때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 다 듣지 말라. 그 사람들은 당신의 아군이 아니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은 당신의 그 성공에 배 아파하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건 뭐 물론 100%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부자는 부모를 잘 만난 건 아닌가? 나도 부자가 되는데 독서의 힘이 아주 컸다. 부자가 되는 방면의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수십 번 읽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뭘 보고 배워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부동산을 보러 갈 때도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진정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말 행복한 시대 아닌가? 이처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데 왜 부자 되기 힘들다고 말하는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약하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부자는 나와 다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 말하는 게 요즘 뭐 수저론 있지 않습니까? 수저론. 부모님 부자라서 너 부자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다 부모님 부자여서 세습형 부자가 가장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독서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현재 총 5권, 총 6권 정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2권까지 이제 올린 상태고요. 3권, 4권, 5권, 6권까지 다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성장 읽기 검색하셔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권, 2권을 한 6편 정도에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편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을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책의 저자 이제 박정수 씨도 부자가 되었다. 난 독서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뭐 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정보라는 게 되게 이제 구하기 쉬워지는 거잖아요. 책을 읽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접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못 되는 거는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가 이거부터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 의지를 이제 행동으로 진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요즘 같은 시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강렬한 의지와 실천 이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제 이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이제 부자가 됐을 때 생각 자체가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자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면은 나는 선천적인 요인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 합리화의 그 논리에 이제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막히는 거죠.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당신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의심이 많다. 당신은 항상 투자를 두려워한다. 당신은 진정한 부자를 볼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도 못한다. 당신은 절실하지 않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이다. 그저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 당신은 당신만 믿고 사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당신은 그저 평범하기만 바란다. 뭔가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다. 당신은 삶에 별 흥미가 없다. 당신은 열정이 없다. 당신은 남이 잘 되는 것은 그저 운이라고만 생각한다. 당신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도 모르고 질투만 한다. 당신은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고만 생각한다. 어떤가? 당신도 포함되지 않는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위의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의심이 많기 때문이고
이제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투자 무섭죠. 뭐 책에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다 책에서 알려주고 영상에서 알려주는데도 이 방법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실하지 않다. 절실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죠. 보통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실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저 현실에 안주한다. 현실에 만족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평범하기만 바란다. 평범하게만 바라면은 평범하게 살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부자라면은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공식문제 콩나고 파시문제 판단나고 평범하게 살면 평범하게 되겠죠. 그럼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열정이 없다. 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또 잘 되는 걸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운도 이제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운이라고 하면 참 편해요, 생각이.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난 잘못이 없어. 운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가난한 이유가, 내가 돈이 없는 이유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스스로에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운명론에 이제 굴복을 하게 되면은, 난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니까, 뭘 해도 이제 부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자가 이제 안 되겠죠. 나는 왜 부자가 되었는가? 난 지금 그렇게도 바라던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돈을 마음껏 쓰고 살 수 있다는 것? 아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부자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즉 경제의 자유,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부자가 된 경험과 실패, 그리고 재능을 선하고 열심히 사는 당신에게 전파해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자가 왜 됐냐?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행복,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집, 좋은 차,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이제 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행복감은 되게 일시적인 거죠. 뭐 살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크게 이제 뭐 거기서는 더 이상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는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보통 쓰면 이제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100채 이상을 가지면서 300채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300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뭐 자유죠, 자유. 요즘 말로 경제적 자유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다녀서 이제 월급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기 싫으면 회사 가야 되고, 또 회사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겠습니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제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남의 일을 해주기 위해서 회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자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게 경제적 자유. 이런 이제 내 삶의 이제 주도권,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행복한 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뭐 좋은 차가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거, 자유라는 거죠. 그다음 또
자신의 경험, 이런 노하우를 이제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소형 아파트 100채를 목표로 하라. 많이 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